오늘 7월 15일 6주차네. 6주차 벌써 한 달 반이 지나갔어요. 이제 창 다루는 거를 좀 공부할 건데 창 제가 지금 화면을 하나 띄워놨잖아요. 이렇게요. 이것도 창이에요.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우리 처음에 한번 했었을 거야. 우리 컴퓨터 바탕화면에 보시면 그때 한컴 타자 연습도 하다가 이제 꺼내놓고 했는데 껐다 키니까 원위치가 됐잖아요. 거기 내 PC라고 있을 거예요. 바탕화면에 내 PC 제일 위에 있어요. 더블 클릭하시면 뭐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렇죠?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이렇게 맨 오른쪽 위에 보면 빨갛게 X가 되는 거 있어요. 그렇죠? 끝났네. 또 다시 더블 클릭하면 아까 했던 창 그대로 다시 열리는데, 요 네모 누르면 커져. 전체 크기로. 다시 누르면 원래대 크기로 줄어들고, 요 밑줄 빼기 밑줄을 누르면 화면 밑으로 떨어져. 화면 밑으로 이렇게. 그리고 누르면 다시 위로 올라가고. 요거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체 크기로 바뀌느냐, 원래 크기대로 돌아오느냐 하는 거 우리 기억나세요? 자, 모르시면 오늘 배우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게 창이라는 거예요. 창. 여기 우리 유리창이 있잖아요. 이 창문이 없으면 밖에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모르죠. 문을 열고 나가서 현관 밖으로 나가야, 이 건물 밖으로 나가야 밖에 구경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창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밖이 보여. 밖에 푸르른 나무가 있고, 아파트 벽, 건물 벽도 보이고,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알 수 있다 이거지. 예전에는 요 밖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얘를 종료해야 돼. 종료. 그럼 밖에가 보여. 이렇게 뭐가 있는지. 다시 얘를 또 실행해 봐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릇이 하나 있는데 그릇 하나를 가지고 밥도 먹고 국도 먹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밥을 떠서 먹다가 국을 뜨고 싶으면 밥을 비워야 돼. 그래야 국을 담지. 국을 드시다가 다시 밥을 드시려면 국을 치우고 다시 밥을 담아서 해야 되는데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밥그릇, 국그릇 따로따로 있으면 어떨까? 편하지. 사람이 살아가는 거를 컴퓨터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따라가냐면 이 벽에 구멍이 뚫려 있는 창이 보이니까는 밖에를 볼 수 있더라 이거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거든. 이게 만약에 창이 없이 그냥 벽으로 쌓여 있었으면 햇살도 안 들어오고, 특히 이렇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창이 되다 보니까 바람도 들어와서 환기도 되고. 컴퓨터는 처음에 무조건 인터넷을 하고 싶으면 인터넷만 하는 거야. 인터넷을 하다가 다른 걸 하고 싶으면 얘를 종료해야 돼. 그래야 밖에가 보여. 그리고 내 컴퓨터라는 작업을 해. 그래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얘를 닫고 인터넷을 하고 싶으면 또 인터넷을 하고. 인터넷 하다가 다른 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못해요. 얘를 설거지해야 돼. 끝내야 돼. 종료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얘를 최소화 단추 눌러서 이렇게 내려놨어. 그리고 밖에 있는 거를 열어서 타자 연습도 하고 내 컴퓨터에 뭐가 있는지도 알 수가 있더라 이거지. 이걸 우리는 창이라고 하고요. 자, 제가 또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먼저 좀 보시고,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요게 창인데 창을 작게 줄일 수도 있고 창을 크게 할 수도 있는데 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창 오른쪽과 왼쪽, 위쪽과 아래쪽에 면이 있어요. 경계선, 창 경계선.
어딘지 대충 아시겠어요? 여기. 이쪽에 여기, 요렇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창 경계선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요, 여기. 귀퉁이 있죠? 귀퉁이. 여기를 창 모서리라 그래요. 창 모서리. 근데 창 모서리 중에 가장 위험한 곳이 있는데, 그게 오른쪽 위쪽에 있는 모서리예요. 여기 모서리. 요거 잘못 누르면 뭐가 된다? 닫기가 돼. 이거를 누르면 눌러서 이렇게 하면 크기를 이렇게 작게 크게 줄일 수가 있어. 이렇게. 창 경계선은 한쪽으로만 조절이 되는데 창 모서리는 두 군데가 움직여지는 거야. 근데 이쪽에 있는 걸 이렇게 조절하다가 잘못하다가 눌러버리면 어떻게 된다? 땡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요거 눌러주면 요거 여기 눌러주면 그냥 크게 돼. 다시 눌러주면 원래 크기대로 줄어들어. 요 정도만. 자, 여러분들 USB 메모리 챙겨 오세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USB 메모리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창 경계선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프로그램. 다른 말로는 앱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사각형 형태로 창이 보인다. 창에는 창 경계선이 있고 창 경계선과 창 모서리가 있다. 그래서 창 경계선과 창 모서리에 마우스를 가져다 보면 마우스를 위치하면 좌우나 또는 상하 너비 또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내가 공부하려고 책상 위에다가 책을 올려놨더니만 이 책이 너무 큰 거야. 그러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경계선, 옆이나 위아래에 있는 경계선을 조절하거나 모서리를 조절하면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내 편한 대로 좀 작업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 집도 그러면 좋겠다. 침대가 작다 그러면 침대에다 딱 갖다 놓고 넓어져라, 좁혀져라, 넓어져라 이렇게 하면 막 어우 침대 굳이 안 사도 그럼 침대 공장 망하겠다. 그렇죠. 컴퓨터를 오래 하다 보면은요 생각하는 게 애기 같아져. 저는 컴퓨터를 40년을 하다 보니까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사람이에요. 왜 만들었냐면 컴퓨터를 편해지려고 만들었어요. 처음에 컴퓨터를 만든 이유는 전쟁 때문에 만들었어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미사일을 발사해서 적을 무찌르려고 하다 보니까 적이 어딘지 안 보이니까 위성을 통해서 적의 위치를 찾아내고 강 건너 바다 건너 또는 산을 건너서 안 보이는 데까지 미사일을 쏴서 맞추려니까 가는 길에 미사일이 날아가는 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거를 계산해서 미사일이 정확하게 적의 위치에 떨어져야 적을 무찌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게 컴퓨터가 만들어진 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원자폭탄이 어떻게 터지는지 그런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일본에. 그것도 컴퓨터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 때문에 대한제국에서 일본에 이렇게 속국으로 있다가 해방이 됐죠. 그렇죠. 독립이 되고 그런 거지. 그런 걸 보면 컴퓨터라고 하는 도구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참 고마운 물건이고, 저는 이거를 통해서 제 직업을, 그래서 제가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는데 잘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처음에는 컴퓨터 어떤 전문가들, 도사들이라고 불리우는 컴퓨터 전문가들만 사용했었어요. 아무나 사용을 못했어. 너무 어려워서. 저도 처음에 컴퓨터를 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처럼 이렇게 글자를 우리말로 쓰는 기능이 없어. 다 영어로 쓰는 건데, 영어는 그나마 ABCD 알아듣겠는데 숫자로 입력해야 돼. 숫자로.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밥을 하려면 쌀을 씻어야 되는데 쌀 씻는 것도 어려워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물 흐르는 소리만 들어도 쌀을 지금 너무 오래 씻는구나. 물 양만 봐도 저 밥이 질겠다 되겠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초보자들은 모르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편리하게 살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로봇이라는 것도 만들어내는 거고, 스마트폰도 만들어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도 처음에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화면이 이걸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전문가들이 지금처럼 개발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낯설어. 처음에는 저는 이거를 수십 년을 했으니까 이게 당연히 이런 거보다 라고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예. 그래서 제가 약간 우스꽝스럽게 뭐 이게 침대라고 하면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느니 없더니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창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 부분. 전체 크기로 바꿔놓고 이전 크기로 조절하는 거.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X를 누르면 뭐다? 종료하는 거다. 그런데 얘는 종료해봤자 상관이 없지만 얘는 종료를 하면, 제가 글을 쓰고 있었잖아요. 글을. 종료를 하면 너 글 쓰고 있었는데 이거 저장할래? 저장 안 하고 끝날래? 만약 저장 안 하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글 쓴 게 다 없어지는 거지. 아니야. 나 안 할 거야. 종료 안 할 거야. 그럼 취소하면 되고. 그런데 저장하겠다라고 하면 저장된 상태로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제가 여기서 아까 저장한 거를 불러와서 또 보여드릴 수가 있지. 특히 저는 손글씨가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일기 쓰는 거. 뭐 쓰는 거조차 싫어했는데 써서 제출하면 선생님이 보시는데 너는 글씨를 손으로 썼니? 발로 썼니?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못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되게 뭐라 그래. 그래서 예전에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은 직업이 좋았어. 근데 저는 컴퓨터로 일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로 다 문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손글씨가 나쁘든 좋든 상관없어. 이거를 가지고 글꼴을 바꿔주면 멋있는 글자가 되기도 하고. 참 저한테는 컴퓨터가 좋은 물건이에요. 예. 자, USB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책에 보시면 창에 요소가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맨 왼쪽에는 제목이 나타나요. 제목. 오른쪽에는 창 조절 단추가 있어요. 창 조절 단추. X를 누르면 종료하겠다. 네모를 누르면 전체 창으로 변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탕화면에 있는 휴지통이든 뭐든 간에 더블 클릭을 하면 뭐가 따당 하고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는 이유는 뭔가 얘를 깨워서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컴 타자 연습도 더블 클릭하거나 그러면 열리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창의 크기를 조절하고 하는 건데, 창의 크기를 조절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전체 크기로만 바꿔놓으시면 돼. 예. 그 다음에 창을 옮기는 거를 설명 한번 해볼게요. 쉬운 건데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내 PC라는 걸 더블 클릭하면 창의 크기가 나타나는데, 전체 창으로 크게 바뀌어 있으면 얘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얘를 작게 줄여. 어디 갔어? 얘를 작게 줄여. 그러면 창의 크기가 전체가 아니라 일부 창으로 바뀌었는데, 여기가 비어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 왼쪽에 내 PC라고 있고 오른쪽에는 창 조절 단추가 이렇게 있대요. 엑스니 네모니 하는 거. 요 사이가 하얀색으로 길게 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마우스를 끌고 다니면 움직여져요. 해보세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제목줄이라고 하는 건데, 창 제목줄을 더블 클릭하면 전체가 돼요. 아까 제가 여기를 누르면 이전 크기로 돌아갑니다. 다시 여기 네모 누르면 전체가 됩니다. 그러지만 이 제목줄 있는 데를 더블 클릭하면 이전 크기,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전체 크기로 변해요. 요거 누르는 거는 요거 네모난 거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는 거는 95년도 기술이고, 창의 제목을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조절하는 거는 98년도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개발한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크기를 조절해라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다가, 야, 제목줄을 더블 클릭하면 크기를 바꿔도 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편할까 안 편할까 연습을 해봤더니 되게 편해요. 그래서 3년이 지난 98년도에 새로운 기술을 넣어서 다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내 PC란 제목이 있는데, 제목인들 끌고 다니게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얘를 움직이다가 이 마우스 포인터가 저 벽 천장에다 이렇게 딱 달라붙게끔 하면 뭐가 덜컹하고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전체가 되고, 거기를 잡아 당기면 이렇게 줄어들어. 여기를 잡아서 마우스를 누른 상태로 천장에다 갖다 붙이면 화면이 덜컹거리면서 쫙 펴져요. 그리고 그 제목줄을 마우스로 잡아 당기면, 천장에 매달려 있던 애를 당기듯이 잡아 당기면 또 원래 크기로 바뀌는데, 이게 2007년도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조금씩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몇 년도 기술이다 이건 우리는 알 필요 없어요. 저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설명드리는 거지만, 하여튼 저도 모르는 뭔가 편리한 기능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랬죠. 자, 일단 닫아볼게요. 자, 제가 글을 작성하고 있죠. 글. 이걸 우리는 문서를 생산한다 그래요. 문서를 작성한다 그러죠. 작성한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는 문서 생산한다 그래요. 여러분이 제가 출석부에다 이따 출석 부를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메모지에다가 필요한 메모 내용을 적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도 하죠. 그렇죠. 글을 작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글. 두 가지 이유예요. 전달하려고. 편지를 쓰는 거야, 편지.
보고 싶은 당신에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편지를 썼단 말이야. 편지 쓰는 이유는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은 먼 곳에서 고생하는데 잘 계시는지를 궁금해서 전달하는 거지. 그렇지. 편지 다 써보셨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거 있어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의 일기 이런 거는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왕도 내용을 못 본대요. 왕도. 신하들이 왕한테 왕이 잘못한 거 있으면 막 야단도 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왕이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자기를 야단치 기분 나빴지. 그렇다고 막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한 일이 있었겠지. 그렇지. 근데 그거를 다 기록을 해요. 조선왕조실록에다가. 그리고 왕은 절대로 못 열어본대요. 왕권을 어떤 왕권을 이용해서도 내용을 못 본대.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이 지금 다 존재하지가 않아요. 임진왜란 때 또는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곳에 보관했던 조선왕조실록들이 불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자, 일기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일기를 쓰는 이유는 아까 제가 일기 얘기했어요. 몇 년 몇 시 날씨 맑음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밥 먹고 공부하고 놀이터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집에 와서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잤습니다. 일기를 써서 제출을 한단 말이야. 왜? 선생님한테 검사 받으려고. 전달하는 거죠. 전달.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문서를 생산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첫 번째가 전달이고 두 번째는 보존한다 그래. 보존. 보관이 아니라 보존. 보관은 행정적인 용어로 1년. 1년을 갖고 있는 걸 보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수업한 출석부를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수업이 끝나는 8월 달에 수업이 끝나면 이거를 이제 제출을 하면 센터에서 어차피 컴퓨터로도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그냥 버릴까? 버리진 않고 1년간 갖고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걸 계속 보관할 건지 버릴 건지를 의논을 해요. 문서 이관한다 그래. 문서 이관. 그래서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야. 왜? 창고에다 쌓아두려면 공간도 많이 차지하니까. 그렇다고 북북북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자니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왜? 개인정보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파기시키지. 파기. 파쇄. 잘게 쪼개는 거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오래된 돈들 한국은행에 들어가면 구멍 뻥뻥 뚫어서 태우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파쇄한다 그래. 파쇄. 그래서 중요한 문서는 반드시 소각을 한대요. 소각. 그러니까 비밀 문서 이런 거는 그냥 쭉쭉쭉 찢어갖고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태워야 되고 그 장면도 다 사진을 찍어서 남겨야 된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보존은 1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평생 가져갈 거냐 50년만 갖고 있을 거냐 10년 동안 갖고 있을 거냐 하고 의논을 해서 보존하는 거를 이제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책은 두 가지 목적 중에 첫 번째가 전달이지. 78페이지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책을 다 여기다 앞에다 써서 그릴 수가 없으니까 요리책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요리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책을 쓰시는 선생님이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요리책 한번 보고 나면 버려요 이거? 아니잖아. 다음에 또 봐야 되잖아요. 그 보관하는 거지. 보존. 근데 사람 머리에 집어넣는 건 어떻다? 자, 기억장치가 있어요. 기억장치.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 컴퓨터나 사람이나 기억장치가 있대요. 두 가지인데 주 기억장치가 있고요. 보조 기억장치가 있답니다. 사람의 주 기억장치는 뇌예요. 뇌. 근데 사람이 이 뇌를 다치게 되면은 주 기억장치 고장이 나서 기억을 떠올리질 못해.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님이 치매 걸리셔서 저를 못 알아봐요. 막 슬퍼하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 저는 아직 뭐 치매나 이런 거를 뭐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고, 저희 부모님은 다 건강하셔서 다 기억을 하시는데 주변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시는 경우 있을 거란 말이야. 저희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면요, 비밀번호를 어디다 적어서 남겨놓으래요. 통장 비밀번호 뭐 이런 거 있잖아. 왜냐면 제가 기억을 혼자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돈도 없지만 그렇다고 어디다 적어서 자기한테 달래는 거야. 그런 거 없나?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마를 짚어주고 착 텔레파시 이렇게 하면 전달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자, 주기억 장치는 사람으로 말하면 뇌예요, 뇌. 근데 이 뇌가 손상을 입으면 어떻게 된다? 기억을 못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다른 종이나 문서에다가 기록을 하죠. 그게 보조기억 장치야. 자, 컴퓨터에서 말하면 주기억 장치가 뭐냐면요, 컴퓨터에서의 기억 장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주기억 장치는 본체의 메모리예요. 이 컴퓨터 안에 들어있어. 근데 컴퓨터가 어느 날 갑자기 정전이 되면 어떨까요? 내용이 싹 지워져요, 정전되면은. 그러면 껐다 다시 이제 켜야 될 거 아닙니까? 켜면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여기 설치돼 있잖아. 타자 연습이나 이런 거. 그럼 가야 다시 실행하면 되거든. 근데 내가 쓴 글은 어때? 지금 이 쓰고 있잖아. 이거 쓰고 있는 글은 어떻게 될까? 지워져요. 그러면 본체는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데 보조기억 장치는 별도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아는 하드디스크라든지 또는 이동식 저장 장치가 있어요. 이동식 저장 장치. 대표적인 게 USB 메모리. 이런 것들이 보조기억 장치예요. 이런 보조기억 장치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다가 여기에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다 저장을 해 놓는 거지. 공부하는 자료나 이런 거를. 왜냐면 선생님이 여기다 컴퓨터 그림을 그리는 공부를 했는데 이 컴퓨터에서 저장해 놓고 우리 집에는 없으니까 갖고 가서 어떻게 가지고 가야 돼? 사람 같으면 가방이나 장바구니에 담아가면 되지만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담아가려면 컴퓨터 보조기 저장 장치가 있어야 돼. 보조 저장 장치가. 그래서 이런 거를 꼭 갖고 계셔야 돼. 그래야 컴퓨터 내에 있는 거를 우리가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력서 같은 거, 이력서. 예전에 이력서 다 종이에다 썼잖아요. 종이에다 손으로 써가지고 자필 이력서라고 썼단 말이야. 그거를 저도 이력서를 많이 써보니까는 짜증나는 게 똑같은 내용을 또 쓰려니까 그것도 힘들고 사진 붙이는 것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에다 저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 파일로 보관이 돼 있으니까 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보내주면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제가 어디 있는가. 여기에 이력서가 여기 있다. 예방접종 증명서도 있고 이력서도 있고 여기 있네. 이력서가.
제가 이제 쭉 진행했던 이력서 14페이지네요. 어우, 징글징글하게도 많아. 이력서라든지 또는 경력증명서라든지 경력증명서, 그 다음에 학위증명서라든지 뭐 여러가지 자격증이라든지 자격증들을 제가 여기다 보관해 둔 건데요. 이제 교사 자격증도 있고, 이제 7가지 종목에 대한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증서로 나온단 말이야. 자격증 증서로. 그럼 이거를 그냥 줘버리면 원본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복사해서 주면 좋은데, 부산에다 보내야 되는데 부산으로 보내려면 등기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스캐너로 카메라로 찍든지 간에 해서 파일 형태로 만들어서 이걸 여기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여기다 기록을 해서 무슨 자격증 이런 거를 여기다 해가지고 뭐 졸업증서라든지 학위증명서라든지 이런 거를, 또 공무원 임용장이라든지 위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증명서들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증명서를. 그래서 이거를 어딘가에다 보관해 둬야 되는데, 집에 컴퓨터에는 보관해 뒀는데 집에만 두고 있을 수가 없고 필요하면 여기서 써야 되니까 또 갖고 다녀야 되는데, 집에 있는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필요한 자료만 이동식 저장 장치인 보조기억 장치에다가 복사해서 갖고 다니면 어떻겠냐 이거지. 그렇게 해서 여기에 많은 자료들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사진 같은 것들도 USB 메모리에 담아 드렸어요. 이런 사진 다 담아 드렸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기억 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보조기억 장치. 그러니까 보조기억 장치는 여러분들이 잘 쓸 줄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못 가주신 분들이 오늘 많죠. 보조기억 장치 오늘 USB 메모리 못 가져오신 분. 그러니까 이거를 수업을 하려면 똑같이 수업을 해야 되거든. 누구는 없고 누구는 있고 그러면 수업을 못 하잖아. 자, USB 메모리 보조기억 장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보조기억 장치는 말 그대로 추 기억 장치를 별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머리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기억을 못하니까 책을 만들어서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거죠. 보조기억 장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에 사진을 착각착각 찍으면 스마트폰 안에 주기억 장치 안에 사진이 찍혀 들어가요. 그러면 그 핸드폰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을 못 꺼내. 그러니까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내 컴퓨터로 복사해 놓든지 아니면 보조기억 장치에다 저장을 해 놓든지 해야 다음에 꺼내 쓰기가 좀 수월한데, 그러려면 비용도 들고, 스마트폰은 보조기억 장치를 별도로 사는 거예요. 어차피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니면 기술을 배워서 내가 활용하는 방법을 하는 건데, 몇 가지 방법론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뭐 이렇게 스마트폰 USB 메모리 가져오시면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라도 개별적으로 복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USB 메모리에다가. 자, 먼저
마이크로 SD. 자, 요런 게 있대요. 요런 거. 새끼 손톱만 해요. 요거 핸드폰, 유심칩 아세요? 유심칩? 예, 그게 이제 본인 식별 카드잖아요. 거기 꽂는 자리에, 유심칩 꽂는 자리하고 마이크로 꽂는 자리가 위아래 붙어 있대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시면, 얇은 바늘 같은 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유심칩 그 슬롯을 빼. 그러면, 하나 비어있는 자리에다가 요거를 꽂는 건데, 요거는 용량이 32기가니까 용량이 작지. 저는 256기가짜리를 사서 꽂아놨거든요. 제 스마트폰에는. 저는 사진을 많이, 거기다 많이 저장할 수 있지. 어떤 분은요, 사진 찍으려고 봤더니 저장 공간이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앱을 설치하려고 그랬더니 저장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앱 설치 못 하거든요. 여러분들 여행을 가셨는데, 요즘은 카메라 잘 안 갖고 다니고 스마트폰을 찍으시잖아. 근데 저장 공간이 없으면 뭐야? 필름이 없다는 거야, 필름이. 그럼 방법이 뭐예요?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지워야지. 지우면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다시 찍든지, 아니면 사진을 안 찍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근데 예전에 찍어놨던 사진을 지워버리면 보관을 안 해놨으니까 추억이 사라지잖아.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어디서 사시는 게 제일 좋으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가셔서, 왜냐면 인터넷상에 사셔도 되는데, 인터넷상에 사시면 좀 싸긴 싼데 여러분이 직접 꽂지를 못하잖아, 저거를. 그러니까 서비스센터에 가셔서 핸드폰마다 저장 공간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얘가 적용이 되는 모델이 있고, 어떤 거는 요게 작동이 안 되는 모델도 있고, 다 달라. 그래서 서비스센터에 가서 그 직원한테, 여직원한테 그 마이크로 SD라는 걸 하나 사고 싶은데 내 핸드폰의 용량에 맞는 거로 하나 달라고 하면 그 직원이 핸드폰 보고 거기에 맞는 거로 판매를 한다고. 마이크로 SD. 그 칩을 핸드폰 뒤에다 놓은 다음에 제가 어떤 작동을 해야 그 사진을 많이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그렇죠. 보조기록 장치니까 대용량 필름 박스를 하나 꽂아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러면 거기는 사진도 저장할 수도 있고, 앱도 거기다 설치할 수도 있고, 뭐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어요. 꽂아놓는다고 용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용량이 늘어난 거죠. 근데 작업을 또 안 해도. 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그만 해야겠다. 기존에 찍었던 사진을 옮겨야지. 그런 거는 서비스센터에서 안 해줘요. 개인정보라고 해서 안 해주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필요하시면, 구매해서 거기서 해달라고 연결만 꽂아달라고 하고 저한테 오시면 돼요. 수업시간에. 그러면 제가 옮겨 드릴 테니까. 옮기는 거예요. 뭐 기계가 하는 거지. 저는 명령만 걸면 기계가 알아서 다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이크로 SD라 그래요. 마이크로 SD. SD네. SD. 마이크로 SD 카드라고 하는데, 저는 6,300원이니까 용량이 작은 건가 봐요. 얘는 32기가짜리. 엄청 작아요. 32기가 같으면 많이 저장을 못하지. 요거는 128기가짜리니까 용량이 좀 크고, 256짜리도 있고 512짜리도 있고, 다 달라요. 다 달라. 선생님 저 사진을 입력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예? 사진을 입력시켜야 된다고 그 방법은 뭐예요? 아까 내 PC 있었죠? 내 PC. 내 PC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뭐 요렇게 USB 드라이브 이런 거 보일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무슨 드라이브라 그래요. 저장 장치를 드라이브라 그래요. 그런데 USB 드라이브라는 거는 연결 방식이 USB 형태로 돼 있다라고 USB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USB 드라이브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업 중에 쓰는 건데 얘는 256짜리고 요거는 64짜리고 아까 우리 연수서만 꽂은 거 있었죠? 예. 꽂았어요. 예. 32짜리도 있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건 아니구나. 다른 걸 꽂았다 모르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요 꽂아놓고 나서 내 PC를 실행해도 되고요. 얘를 그냥 꽂으면은요, 이렇게 꽂았잖아요. 이렇게 꽂으면 스피커에서 뿌르륵 소리가 나면서 열려요. 이렇게 알아서. 아, 이 사람이 무슨 새로운 장치를 열었구나 하고 이렇게 열려요. 보편적으로. 그럼 여기 사진 모음이라는 거 있고 한컴 오피스 이런 거 보이시죠? 그렇죠? 사진 모음이라는 걸 더블 클릭하면 사진 모음이란 공간을 장롱문을 열은 거야. 저희들은 없어요. 이게. 없다고? 네. 우리들은 없죠. 세상에는 없으니까. 제가 아까 이거 다 담아서 가져온 건데 아, 없는 사람. 개인적으로 가져오신 분은 없지. 꽂았는데 여기 지금. 그러니까는 네. 개인적으로 집에서 USB 메모리를 가져오신 분은 사진 모음이라는 폴더 이 공간이 없을 거예요. 그게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가보면 노란색이 이렇게 있잖아요. 노란색. 노란색이 아니라 일세 사진 모음이요. 이렇게 하얀색도 있고 무슨 그림이 있는 것도 있는데 노란색이 보이는 거는 더블 클릭하면 열려요. 이렇게. 이 노란색이라고 되어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폴더라 그래. 폴더. 저장 공간. 하여튼 간에 얘를 더블 클릭하면 뭔가 이렇게 열리는데 이렇게 보이니까 모르거든. 뭐가 열리긴 열렸는데 얘가 뭔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인물이라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본다, 손으로 만져서 본다, 입으로 맛을 본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눈으로 먼저 형태를 보는 방법이 있고 내용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형태를 먼저 볼게요. 자, 상단에 보기라는 메뉴 있나 보세요. 보기. 보기를 누르시면 아주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이런 말 보이세요? 아주 큰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보여요. 그럼 이 안에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내 컴퓨터가 자동으로 얘를 아주 크게 보여줘요. 저처럼 똑같이 안 보일지 몰라도 하여튼 컴퓨터에 뭔가 내용을 보여줘요. 열어놓고 봤는데 영 시원찮아. 그럼 어떻게 한다? 오른쪽 끝에 있는 창 조절 단추에서 닫기를 누르시면 돼요. 닫기를 누르시면 이제 안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는 방법은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크게 볼 거냐, 작게 볼 거냐, 어떻게 볼 거냐는 보시면 되는 거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 컴퓨터가 알아서 이 화면 크기만큼 크게 보여는 줘요. 보는 프로그램은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컴퓨터가 알아서 그 정도는 해주더라 이거지. 그냥 봐서는 주인의 이름을 모른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름을 등록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얘를 닫으셔도 되고요. 바탕화면에 내 PC라고 있죠. 내 PC. 예. 내 PC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
요게 이제 여러분들 구매하셨던, 보관하고 갖고 계셨던 USB 메모리인데, 저는 이정민 훈장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름을 등록해 놓으면 편하지, 그렇죠? 자, 여기 USB 드라이브라는 글자가 보이세요? 예. 여기를 마우스로 한번 클릭하고요. 더블 클릭이 아니라 클릭한 다음에 한 번 다시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클릭을 하고 나서 한 번 다시 글자를 클릭하면 이게 껌뻑거려요. 글자를 고칠 수가 있어요. 한영키 누르셔서 각자 이름을 쓰세요. 각자 이름을 쓰라고 이렇게. 그러면 딱 봐도 이거는 이정민 거다 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아니 거기다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쓰시면 지워지면서 이름이 들어가요. 아, 다 하셨어요? 네. 별것도 아닌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헷갈린 거예요. 자, 이런 거지. 여기를 이름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변하는데 여기다가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마무리는 아무데나 다른데 눌러도 돼요. 그럼 이제 홍길동이라고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이 안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생긴 뭐가 있죠. 그렇죠? 노란색을 우리는 폴더라고 불러요. 폴더. 폴더는 저장 공간을 폴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갑에는 뭔가를 보관할 수가 있는 공간들이 있죠. 그렇죠? 가방 이런 걸 우리는 폴더라 그래요. 폴더. 출석부 이게 폴더야. 문방구에서 이거 파일 달라고 하더라고. 파일이 아니라 이거 폴더입니다. 파일은 요 안에 들어있는 낱장을 파일이라고 하고, 뭔가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폴더라 그래요. 폴더. 쇼핑백 같은 거. 여기에 이제 사진 모음이라는 폴더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건데, 여기 보니까 뭐 샌디스크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보이고, 인스톨 샌디스크 소프트웨어 이런 거 보이세요? 없는 분도 있고 있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이 회사에서 이 물건을 사면 기본적으로 깔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얘가 열려, 실행이 돼. 근데 영어로 지리따 써놓으니 뭔 말인지 알 수가 있나? 여기 이제 영어로 돼 있고, 이거는 뭐 에스페니아 글자도 있고, 불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네, 여기. 한국어로도 설명돼 있대. 여기 뭐라고 써있다. 이게 뭐냐면, 요 USB 메모리에 문제가 발생해서 데이터를 찾아야 될 때, 그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말이 더 어려워. 모르면 어떻게 한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듬으면 돼. 모르는 거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 눈만 아파. 그렇죠? 이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아질아질하고, 그 다음에 사진 모음을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 이거를 보는 방법은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아주 크게 볼 건지, 좀 제법 크게 볼 건지, 아주 크게 볼 건지, 이렇게 보는 방법에 따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그냥 빼면 끝나는 거예요, 작업이. 자, 이거를 보기 메뉴에 가서 목록으로 보셔도 되고, 자세히 보셔도 되고, 뭐 어떻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크게 보던지 목록으로 보던지 즉 글자로 볼 건지 내용으로 볼 건지 여러분 마음대로 보시는 거야. 내용으로 보실 것 같으면 아주 크게 보는 게 좀 선명하게 보이겠고 그렇죠? 목록으로 보면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제목. 왼쪽에 보면 이렇게 각자 이름이 보이죠? 왼쪽에 보면 이렇게 내 PC 밑에 사진 모음이라고 있고 각자 이름이 보이죠? 그 이름을 클릭하면 내 USB 메모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왼쪽에 내 PC에 가보면 이렇게 각자 이름으로 된 USB 메모리가 있거든. 더블 클릭하면 그 안에 접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안에 보면 이 아저씨가 누군데 아저씨가 이렇게 사진이 하나 있는데 뭔가 알겠다. 우리나라 그 드라마나 배우 저기 영화에서 악역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기상어라는 동요를 배워서 부르는 거를 공부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막 불러주니까는요 애들이 무섭다고 울어. 아까 보조기억 장치라는 게 뭐였냐면 주기억 장치와 다르게 이동식 저장 장치를 표현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글 쓴 거를 집에 가서 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이거를 다 외워서 다시 쓰려니까 시간이 걸리고 귀찮으니까 제가 필요할 때마다 여기다 저장하거든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파일에 가서 저장을 누르면 실버 컴퓨터 초급 제 6주 과정으로 해서 컴퓨터에 저장이 되거든. 그때 제 USB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럼 집에 가서 이게 저장된 게 있으니까 꺼내서 또 활용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해볼 거예요. 똑같이 이런 연습을. 자, 어떻게 하냐면 시작 버튼 누르셔서 이 프로그램 목록에 가시면 쭉 내려가시면 영어로 W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찾아보세요.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 그림판 밑에 메모장이라고 있대요. 그림판 밑에 메모장 있어요? 클릭하시면 요런 게 뜰 거예요. 요런 게. 제목 없음 윈도우즈 메모장이라는 게 하나 뜰 겁니다. 확인하셨어요? 예, 우리 시작 눌렀죠. 시작 눌러서 영어로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여기서 메모장을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 창이 하나 열릴 거라. 그렇죠? 자,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자기소개서라고 쓰세요. 요 정도만 쓰세요. 자, 이제 글을 쓰셨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글을 쓰는 이유는 누구한테 전달하려고 쓰는 이유도 있고 보존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입니다라고 전달은 했어. 이게 이력서든 자기소개서든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썼을 건데 이거를 다음에 다시 쓰려니까 다시 쓰려면 귀찮고 썼던 거 고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일단 저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장하는 방법 같이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 가서 파일 하면 저장이라고 있죠. 저장을 누르시면 여기에 내 PC를 가시면
자기 이름으로 된 USB 메모리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사진 모음 뭐 이런 거 보일 거야. 그렇죠? 그 화면 밑으로 내려가시면 파일 이름 쓰는欄이 있어요. 여기 네. 별점 txt 네.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랗게 변해요. 그러면 자기소개서라고 써. 자기소개서. 제목을 써야지. 제목. 얘는 출석부고 얘는 출석부고. 그러니까 제목을 알아야 우리가 뭘 꺼내 쓰기가 수월하거든. 자기소개서라고 썼고 빼기 각자 이름을 쓰면 누구 소개서인지 알 수 있겠지. 자기소개서를 10명이 가져왔는데 다 자기소개서라고 돼 있으면 홍길동 자기소개든지 일찜의 자기소개든지 모르니까는 자기소개서 빼기 또는 괄호 열고 각자 이름을 쓰고 이렇게 하면 누구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가보시면 저장이라고 있어요. 저장. 아니면 엔터 누르셔도 돼. 엔터. 저장을 누르시면 얘가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저 꼭대기에 자기소개서 각자 이름이 보일 거야. 어머나? 왜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려고 가셨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 겉에다 놓고 저장하려고 하니까 저장할 수가 없다고 나온 거야. 왜냐면 내가 수저통에다가 숟가락을 보관할 건지 냄비에다 보관할 건지 뭔가를 저장을 해줘.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선택 없이 그냥 저장하겠다고 하니까 너 어디다 저장하려고? 안방에다 저장할 거야? 그럼 안방에 있는 장롱에다 저장할 거야? 아니면 책장에다 저장할 거야? 필통에다 저장할 거야를 선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아까 내 PC에 있는 각자 이름 폴더를 선택해 준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한 거야. 그럼 얘를 닫아보자고, 이제. 닫았어요. 그렇죠. 그럼 내 PC에 가보시면 각자 이름으로 된 폴더가 있잖아요. 저 드라이브가 있잖아요. 예.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 자기소개서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를 더블 클릭하면 자기소개서가 열렸죠. 그렇죠. 그럼 요 밑에다가 이게 저 끝에 가서 엔터를 치면 줄이 바뀌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충도 하고 고치고도 해야 되겠지. 여러분 일기장에다가 일기 하나 쓰고 나면 끝이 아니잖아. 비어있는 또 써야 되잖아. 그렇죠. 계속 이어 쓰는 거지 이제.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을 더 쓰고 구구절절히 썼는데 엄마가 밥 먹으래. 컴퓨터 그만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하고 나서 어떻게 된다? 오른쪽 끝에 가서 닫아야 되는데 닫기를 눌렀어요. 닫기를 눌렀더니 야, 너 아까 뭐라고 고쳤는데 고친 내용 저장할래? 어떻게 할래? 묻는 거야. 아니, 저장 안 하겠다 그러면 고친 내용은 저장이 안 돼. 저장해라 그러면 다시 열어보면은 이제 아까 이제 내용 쓴 게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닫으면 고친 게 없잖아, 이제는. 그럼 이제 그냥 종료가 되는 거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다시 놀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 더블 클릭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글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글자를 클릭을 하면 고치라 그래야 돼. 글자를. 그때는 요 앞에 있는 아이콘 있죠. 줄 쳐져 있는 종이 같은 거. 얘를 더블 클릭하면 돼. 그럼 이제 글 작성하는 것도 요령을 배워야 되고 뭐도 하는 거는 실버반에서는 안 배우고 우리 정규 과정에서 뭐 컴퓨터 기초 과정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런 걸 배우니까는 예전에 우리 실버반에서도 엑셀도 배우고 다 했는데 실버반에서 엑셀 배워봤자 크게 쓰일 데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과목을 빼버렸어요. 다. 즐길 수 있고 재미나게 공부하는 걸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배우고 싶은 게 이런 거야.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이 있단 말이야. 그 사진을 내 여기에다가 저장 장치에다가 복사해 놓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스마트폰에 찍은 사진을 내 USB 메모리로 막 눈에다 이렇게 탁 힘주고 딱 째다 보면 사진이 복사되는 게 아니잖아. 뭔가 연결을 할 수 있는 게 도구가 있어야 되겠지. 여러분 이런 충전 케이블 있잖아. 충전 케이블, 충전기. 이 케이블을 가져오셔야 돼.